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2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금요일장이 없어서 그래서 목요일장까지 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다음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그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이제 10일 그 공격을 안 한다 하는 그 데드라인 1시간 전이었나요? 2시간 전에 극적으로 그 협상을 하자는 그걸 받아들여져서 서로 이제 뭐 어떤 협상을 할 건지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그 2주간의 휴전이 성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이제 그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물론 이제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갭 상승을 크게 했죠. 그리고 나서, 협상이 실제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계속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게다가 이제 금요일에는 거의, 토요일에 만나는 걸로 확정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CPI가 나왔죠. CPI가 나와서, 물론 3월 내내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그 유가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그 가격 상승 때문에 헤드라인 CPI 자체는 0.9%가 올랐습니다만 원래는 1% 오를 거라는 예상보다는 0.1% 작고 이어온이어도 0.1% 기대보다 낮게 나왔고 또 그 코어 CPI는 이제 에너지 섹터랑 푸드 섹터를 뺀 거죠. 그거는 큰 가격 움직임이 없는 걸로 일단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그런 식으로 크게 올라 있는 상황이면 이제 코어 섹터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후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헤드라인은 높고 코어는 낮은 게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어가 그 다음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코어는 멀쩡해. 헤드라인은 높아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일단 그 주식시장은 뭐 무지성으로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인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상승, 그러니까 올리는 그 인상은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에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일단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소나기는 피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면서 지수도 많이 올랐고 했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뭐 카펙스나 그 AI 관련 카펙스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뭐 엔비디아는 안전하니까 이런 심리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승폭이 커졌고 전반적으로 메모리나 이쪽 AI 관련 하드웨어 기업들은 금요일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에 오른 것과 금요일에 오른 거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화요일에 오른 거는 전쟁 때문에 올랐고 수요일에 오른 거는 그 CPI와 그 이외의 AI 관련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제가 토요일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지금 전쟁 전에 이제 확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 때 더 떨어졌지만 중간에 다시 올라갔다가 더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협상하자, 전쟁 끝나는 협상을 하자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랐는데, 그게 보시다시피 전쟁의 시작하기 전보다도 더 오르는 상황. 이거는 사실은 불합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무슨 AI의 큰 무슨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AI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거나 뭐 이런 게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대치만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의 어떤 그리디 또는 어떤 센티멘트가 너무 과한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난 토요일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을 작년 4월 달에도 겪었었죠. 작년 4월 어디 갔죠? 저 여기네요. 작년 4월에 여기 엔비디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랑 상관이 없으니까 토요일 동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해놨는데, 4월 달에 관세 관련해서 훅 떨어진 거에 비해서 다시 그걸 되돌리기만 했는데도 오히려 주식시장 지수는 관세 발표하기 전보다 더블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서 그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슬람마바드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대면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날 일요일 동영상도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토요일 동영상 만들 때 일요일 동영상도 함께 만들까 하다가, 혹시 동영상 올리기 직전에 다른 휴전 관련된 아니면 종전 관련된 뉴스가 있을까봐 좀 기다렸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이 일요일 0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 새벽에. 그렇게 된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뉴스를 기다리다가, 혹시 뉴스가 나오면은 그걸로 전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뉴스가 안 나오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협상이 생각보다 순조롭지는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번에 만났을 때 안 되고 계속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결렬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극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협상이 주말 내에 끝난 게 좀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녹화를 시작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협상이 잘 된다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협상이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랠리가 확 시작되겠죠. 마켓 임팩트도 있고, 그리고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오를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렬이 된다 그러면 다시 당연히 내릴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확률상으로 결렬이 될 확률은 조금 작다고 보고, 형성사될 확률이 높다고 하면 적어도 이 핑크색 내지는 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타결은 안 돼도 협상을 계속 한다 정도 뉴스만 나와도 계속 랠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여기 있는 193.63이랑 195.62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고점, 여기도 이제는 하나 그려놓을까요? 여기죠? 여기까지도 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 중요한 저항선, 얘도 중요한 저항선이죠. 그리고 얘도 이제 하나가 추가돼서 이제 월요일에는 이 세 개의 저항선이 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려와도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내려오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까지가 아닐까.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완전히 결렬돼서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뉴스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애플이죠. 애플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261.8일까지 갔지만 다시 화요일날 밀려 내려오고 있다가 뭐 여기까지 그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쟁 끝나는 거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수, 뭐 금 이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전쟁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그 뭐 여러 가지 매출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이렇게 확 오르고 했었던 것들은 주로 하드웨어 쪽인데 애플은 하드웨어 쪽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리테일이라면 리테일이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비싸지고 잘 나가고 메모리 비싸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SaaS, 사스 기업도 아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그냥 보합선에서 유지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뭐 더 특별히 오를 것도 없고 전쟁이 안 끝나단다고 해서 뭐 내릴 것도 없지만 아무래도 그 전쟁이 종식되는 협상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와도 상승은 안 하겠지만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 빨간색은 그대로 밑에 있고요.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두 개 해놓은 것 되게 오래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세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레벨들이 있는 건 아니죠. 오를 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 261.8일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상한선 그리고 뭐 이 정도가 하한선이라고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얘는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뭐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 정도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딱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부터 일단 그 사이드 웨이 레인지 무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저항받고 다시 밀렸다가 뭐 여기나 여기쯤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레인지 무브로 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딱히 최근에 매크로에 영향을 안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뭐 가지고 계시는 분은 홀딩 하시는 게 낫겠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주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차트 뭐 저기랑 살짝 비슷하긴 하죠. 그 엔비디아랑.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월요일, 화요일에 벗어났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서 상승 분위기 탔고 2주 휴전 때문에 올라갔는데 319.35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는 벗어났지만 이 핑크색 레인지 상한선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막혔다.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밀리고 있는 중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쟁 종식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거고 얘보다 328.83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여기 트렌드 라인도 되게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선이 있고 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이 빨간색 내지는 뭐 이 밑에까지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빨간색 한선 이 정도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뉴스에 의해서 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뭐 특별한 협상의 진전이 없다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월, 화, 수에 올라왔다가 다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월화수에서 수요일날 밀려 내려왔다가 목요일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월요일에 더 치고 올라갈 건가 했는데 결국은 월요일에도 밀렸고 화요일에도 밀렸지만 갭 상승을 했죠. 그 휴전 관련해서. 그런데 그대로 후쿵 밀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뭐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AI는 잘 나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주식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금요일에. 그래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MS가 최근에 그런 셀스 기업의 기준점 같은 느낌이 되고 있어요. 물론 더 빠진 기업들이 더 많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덜 빠진 주식이지만 뭐 마그니피선트 7, 뭐 마그니피선트 8, 뭐 이렇게 되는 기업들 중에 셀스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이 빨간색 366.78은 그래도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이것도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각도로 패러렐 채널을 제가 1개, 2개, 3개를 그렸는데 거기에 여기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 아니죠. 이 각도로 만들어진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상한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하한선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한선이죠. 상한선이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 상한선과 이 하한선 사이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걸로 테크상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상한선, 자꾸 헷갈리네. 여기로 하면 하한선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로 우리는 기준을 봐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이 상한선과 이 366.78 여기가 삼각형으로 된 이 안쪽에서 위로 깨질지 아래로 깨질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보셨다시피 얘도 강해 보이지만 이 빨간색은 더 강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 중에 위쪽으로 뚫릴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아래쪽으로 깨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깨질지 위쪽으로 깨질지 반반 확률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로 깨지는 건데 이 가까운 바들의 형태로 봐서는 얘가 되게 강하다. 이 내려오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려오지만 얘가 강함으로 그게 서로 상쇄돼서 반반 확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다음 주에 위로 깨질지 아래로 깨질지, 물론 이제 위로 깨진다는 것도 매크로 같은 걸로 깨지면 큰 의미가 없어요. 매크로로 깨졌지만 아니면 매크로로 올라갔지만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걸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주식들 다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와서 하한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뭐 확률은 반반인데 제 감으로는 이게 아래쪽에 깨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아무리 뭐 전쟁이 종전되는 게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지금 SAS 그룹 섹터들이 많이 부진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부진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뭐 이 파란색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전저점들 있죠. 이제 이것까지 깨지면 뭐 그 밑에 하나 더 있고 그거 깨지면 어디죠? 2023년 10월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암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식으로 이 삼각형을 일단 먼저 보고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을 보셔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은 누구죠?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 네, 아마존은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다가 월요일, 화요일 했다가 전쟁 관련돼서 휙 치고 올라가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에 그냥 훅훅 날라갔죠. 뭐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매크로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 매크로는 그 개별 주식들에 대한 매크로는 안 보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 그룹을 벗어나서 얘도 지금 다른 그룹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직 3개밖에 없고 얘네들도 흩어져 있으니까 뭐 이 그룹하고는 다른 새 그룹이기도 하지만 이 그룹이라고 일단은 놓고 보면 다시 원래 있는 그룹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중요했었던 얘가 왜 핑크색이 여기 핑크색이면 안 되죠. 뭐 다르게 한다고 핑크색 해놨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얘도 파란색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랑 여기에 이 레인지라서 일단 레인지 상한선으로 했었던 건데 일단 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저항선과 이 저항선까지 이렇게 타치를 한 상황인데 뭐 여기서 더 오르겠죠? 더 오른다는 얘기는 전쟁 관련된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일 거고 뭐 아마존도 하드웨어 쪽에도 살짝 발을 걸치고 있죠. 그 칩 관련해서 투자해서 자기네 CPU 칩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구글 칩 만드는 것처럼 아마존도 이제 자기네 칩 만들고 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외에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면 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다시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별히 어떤 마켓 임팩트가 주지 않는 뉴스가 있다면 일단은 이 238.85, 236.53 여기에 걸쳤으니까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내려와서 223.30과 238.85 요 사이에서 일단 세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걸 위로 올라가면 248.94 더 올라가면 258.60 얘가 역사적 고점이죠? 네. 그래서 그 역사상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아마존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저항받은 238.85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236.53까지 해서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1.77도 오래된 고점이기는 한데 일단 여기에서 많이 뚫렸기 때문에 뭐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뭐 특별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248.94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트렌드 라인 그릴 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아니네요. 얘네 얘가 지금 2개가 됐죠. 다시 그냥 새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으로 여기에서 뭐 여기 요렇게 되는 요거 아니면 더 해서 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된 데에 이렇게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한 거라서 여기서는 거의 이중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 다음 트렌드 라인에 닿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더 큰 매크로 발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뉴스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가 잘 나오면 뭐 이 위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이 정도에서 다시 세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그 브레이킹 뉴스를 띄워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잠깐 브레이킹 뉴스를 봤는데 뭐 그 협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네요. 메타는 이 다음 패러렐 채널 두 개가 있었고, 그 전주에 밀려 내려갔었고, 그 전전주죠. 그리고 전주에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이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의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 화요일도 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수요일에 그 전쟁 뉴스 관련해서 휴전 관련해서 올라가서 629.79까지 갔다가 도지 만들면서 일단은 여기 걸쳤죠. 그런데 이제 컨펌이 되면서 629.79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638.40까지 스트레치를 한 상황. 그리고 이게 지금 다운 트렌드 라인인데 이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네,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얘네들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히 638.40과 629.79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저항선들이 뭉쳐 있는 상황. 그래서 쉽게 638.40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트렌드 라인들보다는 629.79랑 638.40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저항받았고, 여기 종가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좁은 이 두 개가 되게 강한 놈들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그 핑크색 레인지였었기 때문에 얘를 핑크로 놓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얘도 오렌지색으로 일단 놓고 강한 놈이지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그냥 오렌지색으로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강한 놈들이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관련해서 뭐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저항을 받았다면 이제는 빠져서 내려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 밑에 쪽 629.79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테크상으로는 뭐 여기서 매크로가 개입을 해서 뭐 상승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여기 저항선 이런 거는 이제 체크해줘야 되고 하지만 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3일 동안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600 위 629.79 아래 여기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정리해 놓고 여기서 다시 629.79나 638.40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매크로가 일요일 저녁 아니면 월요일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물론 매도 타이밍도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움직이는 걸 보시고 여기에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그 디시전은 뭐 뉴스 보고 하셔야 되는 뭐 다른 종목도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메타도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뉴스 확인을 하시고 별게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매수를 하시던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는 요 레인지 모브는 아니고 여기에서 일단 한번 저항을 받아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네요. 어우 브로드컴 난리도 아니었죠. 일단 지금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일단 벗어났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걸쳐 있었지만 다시 오를까 말까 내려오면 이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해서 다시 올라와서 목요일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핑크색 안쪽으로 됐다라고 전주에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도 갭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전쟁 휴전 2주 휴전 뉴스 가면서 레인지의 상한선까지 가서 도치 만들었고 걸쳐서 목요일도 했지만 금요일에는 더 치고 올라가서 372.97까지 뭐 여기까지 다 가버렸죠.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유력했었던 하한선 상한선 레인지인데 그 레인지를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다가 이 아래쪽이 이렇게 밀려내려고 하면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을 했었던 건데 이 새로운 레인지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언제 이후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전쟁 때도 크게 밀려내리지 않다가 결국은 휴전 나오면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전쟁으로도 빠지지 않는 게 휴전한다고 더 치고 올라가는 좀 불합리한 그거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치고 올라가서 372.97은 일단 뚫고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계속 놔뒀던 이유가 있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인데 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일단 밀려 내려오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매크로 뉴스에 따라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얘네들도 이제는 파란색으로 지금 해놨는데 얘네들도 다 노란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좀 귀찮네요. 네, 이거는 제가 끝나고 다시 바꾸든지 다음 주에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브로드컴은 충분히 이 모멘텀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지만 일단 이중 저항을 받았고 이중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매크로 뉴스 같은 어떤 특별한 뉴스가 없는 이상은 일단 조정으로 아니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익 실현? 예, 수익 실현으로서 여기서 한 번은 일단 쉬었다가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게 없죠, 지금. 뭐 이런 애들도 오렌지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얘도 오렌지로 해줘도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건 다 오렌지색이죠, 이제. 파란색이 최근 거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최근 거는,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파란색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뭔가 잘못한 것 같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얘는 하고, 얘도 파란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다음에 제가 따로 할게요. 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휴전 얘기 나오면서 장이 들썩들썩했죠. 그리고 나서 CPI도 나왔고, 뭐 CPI는 이 소위 말하는 나스닥 상위 종목들한테는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없죠. 뭐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 주식이 세게 나가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 CPI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 이외의 기술주가 아닌 주식들은 CPI 영향을 좀 받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분야나 아니면 그 공업 생산 이쪽에서는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국채 수익률 그리고 그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에너지 가격이 좀 빠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더 적어지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조만간 추가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CPI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이미 이제 지금 4월이죠. 우리는 3월 CPI를 본 거니까. 그래서 4월 CPI, 5월 CPI가 코어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몇 달은 갈 것이다. 그래서 4월, 5월 이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전쟁이 정리가 된다고 해도 과연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90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특히 오일 쪽에 나름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70, 60, 50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워낙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나라들의 원유 시설, 정유 시설, 그리고 선적하는 시설 이런 것들의 데미지들이 있었고 특히나 카타르의 LNG 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파괴돼서 이게 한두 대, 한 1, 2년 내에 다시 정상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짧아도 6, 7년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0년까지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죠. 왜냐면 LNG들을 다 원유나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다 오일이고, 그것도 어차피 다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또 한 1년 정도는 적어도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기준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기준금리가 다시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고공행진이 아니라 유지만 한다고 해도 기대했던 만큼 떨어지지 않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지금 당장은 오르지만, 그리고 전쟁 끝난다고 해서 마켓 임팩트가 생겨도 다시 주식시장은, 내려앉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국 시간으로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인데, 새벽 5시에 새로 들어온, 뉴스로는, 저녁 먹고 이란과 미국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거기 시간으로 새벽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슬라마바드 타임. 새벽 1시 5분인데 이 사람들 회의를 다시 협상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가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토크의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5월달에 유료 강의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에 또 안 좋은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른 분들한테 배우지 못하는 것들, 저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대가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한테 페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 같은 게 돈을 받고 하느냐고 하면 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레딧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듣고 싶으신 분은 돈 안 내고 안 들으시면 되는 건데 정신 차리라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런 분들의 의견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선물 차트랑
주식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